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8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재능 나눔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 나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2023 경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주관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고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진행됐다. 관내에 거주하며 낮은 소득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2가구를 선정하여 전기설비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타일 시공, 집 청소, 방역 등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재능 나눔 봉사자 모집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총괄을 맡았고 관내 사회복지기관들이 대상자 조사 및 추천을 담당했다. 또한 전기 관련 학과 동창생으로 구성된 대사회와 부천 인테리어기술학원 집수리 봉사단이 재능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집수리 봉사를 마치고 깔끔해진 집을 보는 수혜자분들의 환한 표정을 볼 때면 곰팡이를 비롯한 먼지와 해충들로 인해 봉사활동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며 집수리 봉사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봉사다. 더 많은 집수리 봉사자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재능 나눔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연승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은 혹서기 전에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혜자분들이 올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재능 나눔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정숙 부천시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 추진. 양정숙 부천시 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마선거구,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 유통 활성화 사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 예산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과 제품 용역의 온 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를 지원하고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물론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8곳도 이미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구매 대여해 전시회를 열고 판매 플랫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비율을 예산의 최대 50%까지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장애인복지과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지회, 부천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해 민관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장애인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백한 차별이라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장애인 노동자들이 한 사람의 경제 주체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우리 사회가 기회의 평등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구가 미래다. 부천시 직원 대상 인구교육 진행.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16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부천시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직원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승우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 실장이 강의를 맡아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각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인구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다음 교육은 한 차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여 인구 부족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천시 직원들이 인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인구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직원들이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부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시장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골목상권 경쟁력 높일 시흥시 상인대학 개당.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난 14일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흥시 상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상인대학은 상인 간 소통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특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입학식은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천권, 로데오거리 상인회 사무실, 과 정왕권, 옥구상가 상인회 사무실으로 나눠 두 곳에서 열렸다. 입학생은 총 56명, 신천권 26명, 정왕권 30명이다. 입학생 간 상견례, 입학생 선서,
교육과정 안내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상인대학은 소상인인 수강생들의 영업활동 접근성이 용이한 두 곳에서 진행된다. 신천 역세권 로데오거리 상인회 교육장과 옥구상가 상인회 교육장을 활용해 이달부터 6주간, 주 2회,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이론 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 고객 만족 서비스 우수 상권 벤치마킹 등 일상에 지친 소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강의로 구성했다. 시는 올해 상인대학을 수료한 상인들이 2024년도 시흥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시흥 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흥시청역에서 김포공항까지 30분이면 간다. 서해선 대곡 물결표 쌓인 소사 구간 7월 1일 개통. 서해선 소사 물결표 쌓인 원시 구간이 서해선 대곡 물결표 쌓인 원시 구간으로 노선명을 변경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소사 물결표 쌓인 대곡 연장 구간의 운행이 개통된다. 이에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경기 서부 물결표 쌓인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부천 소사역 물결표 쌓인 부천 종합운동장 물결표 쌓인 원종 물결표 쌓인 김포공항 물결표 쌓인 능곡 물결표 쌓인 고양 대곡역까지다. 총 6개의 역사가 개통되며 사업 연장은 18.35km다. 7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첫 차부터 운행된다. 대곡 물결표 쌓인 소사 구간이 개통되면 시흥시청역을 기점으로 김포공항까지 환승 없이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종점인 대곡역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부천 종합운동장역, 능곡 대곡역 등 주요 역사에서 3, 5, 9호선 및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경의중앙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월곶 물결표 쌓인 판교 복선 전철 건설 사업과 더불어 서해선 홍성 물결표 쌓인 송산 구간 및 신안산선 등 주요 전철 노선의 점진적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서부권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향후 수도권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사기 피해 가구 대응 역량 높일 주거복지교육 전개.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난 16일 전세 사기 피해 가구 대응 강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주거복지교육을 진행했다. ABC 행복학습타운 참여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전세 사기 피해 가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들의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김대진 변호사와 인천가계부채상담센터 서경준 원장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전세사기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채무자 신용관리 및 구제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 가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안 및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관련 법안 및 지원 사업을 꼼꼼히 이해함으로써 주거복지 업무 수행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일선 시흥시 주거복지팀장은 최일선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정복지센터와 민간복지기관 주거복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상담뿐 아니라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관련 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내실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전담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창구, 지역번호 031-310-38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